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2시 국가대표 클리닉 서울과 제주에서 방송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서울에서 준비했습니다.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이제 8월 중순도 지나고 아직도 많이 더우신데 그래도 입추도 지났죠? 입추 말복은 확실히 제가 지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닭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더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참으시고 오늘 가볍게 준비한 저희 강의 내용과 뭐 운동도 같이 준비했어요. 그런 거 이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3주 전에 파리올림픽 개막한다고 올림픽 개막 특집으로 국가대표 주치의가 알려드리는 뭐 올림픽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우리 대표 선수단 뭐 성적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안 좋더라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면서 제가 슬라이드 그때 방송한 내용인데 뭐 예전에 있었던 선수들과의 에피소드도 좀 말씀드리면서 요 선수 세 분 배드민턴, 탁구, 펜싱 선수 안세영, 신유빈 그리고 오상호 선수들 얘기를 했죠. 이 선수들 기대해도 좋다. 내가 이 선수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도 잘하고 잘할 수 있어서 기대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정말 잘했습니다. 이 세 명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성적이 좋았는데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신기가 있나? 내가 이 찍은 세 명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또 잠깐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선수들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어서 어차피 성적이 좋을 선수들만 내가 찍어놨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세 명 사진 올리는 선수들 다 잘했다라는 거 잠깐 자랑하고 다시 돌아가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깨 재활 잘못된 운동과 올바른 운동입니다. 어깨가 이제 아프신 분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어깨 아픈 사람들을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 어깨 아픈 게 저렇게 힘들구나. 나는 안 아파야지. 이러면서 어깨를 그러면은 강화해야겠다.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깨를 좀 세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어깨 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나는 안 아프려고 어깨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더 아파오더라.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어깨 한번 아프고 나서 와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 다시는 안 아파야지 이러면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어깨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어깨가 더 아픈 걸까? 이런 것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깨 운동을 잘못해서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을 어떻게 잘못해서 통증이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안 아플 수 있는 어깨 컨디션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릴 거고 미영리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50견이 있습니다. 평소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50견 그 스트레칭 운동 각도 50견은 각도가 문제잖아요. 그 각도를 각도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들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깨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어깨 통증의 원인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들어본 것들은 50견 뭐 또 그리고 석회성 건염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게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때문에도 어깨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50견 50견은 보통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어깨에 날개뼈가 있고 팔뼈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가 물 주머니가 있죠. 어깨 주머니가 있습니다. 관절낭이라고 하는데 이게
쪼그라들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아프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건데, 왜 생기는 걸까라고 하면은 보통 원인은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썰이 제일 많고요. 뭐 또는 다른 데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를 안 움직여서 너무 안 썼더니 이게 쪼그라들고 굳어 오면서 오십견이 생긴 경우, 이런 것도 좀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갑자기 이게 어깨가 확 굳어서 못 움직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게 조금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옷 갈아입을 때 아프네. 그리고 뭐 운전을 하다가 차 뒷좌석에 있는 거를 뭘 집으려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뒤로 탁 뻗다가 아프다. 잘 안 가진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처음 느끼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서서히 점점 진행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요 정도까지 가면은 아프고 더 이상 가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요만큼만 가도 아프고 더 못 가겠고 이런 것들 점점 진행이 되는 거고 끝까지 이제는 안 가지는 거죠. 나는 가고 싶은데 걸려서 안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괴롭고 근데 또 내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데서는 그냥 아무리 뭐 움직여도 별로 아픈 게 특별히 없다. 그래서 통증 없는 구간도 있고 막 그런 어느 정도 이상 가면은 아프고 더 안 가진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일단 아프죠. 아픈 것들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약을 먹는 거 그리고 물리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통증 조절을 하면서 또 관절 운동의 이 각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그 오십견이라는 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언젠가는 통증은 사라지죠. 뭐 어떤 분들은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 걸릴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통증이 사라지는데 그때 병원을 안 다니고 가만히 놔뒀을 때 통증이 좋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올라가죠. 통증은 없어졌는데 안 올라가는 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병원 가가지고 이걸 각도를 만들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십견의 치료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운동 각도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얼마든지 많죠. 요즘에는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면은 오십견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혼자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나는 이게 혼자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어깨 관절 운동 각도를 점점 만들어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오십견의 약간 일반적인 치료 방법 그런 것들이고 조금 있다가 오십견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석회성 건염이죠. 석회성 건염은 오십견이랑은 또 다릅니다. 얘는 이 엑스레이 보시면은 여기 이 팔뼈, 머리 이 위에 이렇게 하얗게 돌같이 자갈같이 생겨 있는 거 이게 이제 석회예요. 석회가 생겨 있는 거고 초음파로 봐도 이게 뼈고 이게 그 회전근 힘줄인데 여기 이렇게 석회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들. 요게 문제인데 이게 또 석회가 왜 생기나요?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한 석회가 왜 생기는가 명확한 해답을 내려준 건 없습니다. 이것도 원인은 잘 모르긴 한데 특징은 있죠. 석회가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부터 좀 딱딱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석회 이런 진행 과정들이 있어요. 주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처음에는 약간 분필가루 정도 같은 것들이 생기다가 점점 딱딱해지고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약간 치약 정도의 강도 이렇게 점점 흐물흐물해지다가 없어지거든요. 석회도 물론 가만히 놔두면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 언젠가 이 석회에 의해서 조금 엄청 강한 염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지무지하게 아프죠.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강한 염증이 언제 나타나느냐? 보통은 석회 이 주기 중에 후반부 좀 말랑말랑해져서 없어지려고 한 그쯤 석회에 의한 그 염증이 되게 심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알 수가 없죠. 언제 심하게 또 염증을 발생시킬지는 꼭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석회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면은 그냥 보통은 요런데 그 앞쪽에 극상근 있는 주변에 석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가 너무 아픈 거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뭐 뒤로 해도 아프고 앞으로 해도 아프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뭐 이렇게 밤새 막 끙끙 앓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병원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약간 보통 석회성 건염에 의한 통증이고, 물론 늘 그렇게 많이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염증 때문에 아픈 것들이 약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뭔가 쌕쌕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게 석회성 건염의 특징이고, 그 석회가 있다고 해서 맨날 하루 종일 너무 아프면은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너무 힘들고, 많이 아픈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좀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석회가 있다고 해서 뭐 항상 늘 아픈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증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가라앉히는 방법으로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뭐 병원에서는 이 석회 자체를 이렇게 큰 바늘 넣어가지고 이거를 깨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뭐 너무 이게 문제가 돼서 안 나으면은 뭐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물리치료 중에 체외충격파 치료로 이거를 석회를 없애려고 딱딱딱딱 거기를 때리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치료를 하는데, 이것도 아프다고 너무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또 관절이 굳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운동 각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지를 하는 방법들, 결국에는 병원 가가지고 도수치료 하면서 이렇게 각도 만드는 거, 또는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스트레칭 하면서 각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석회성 건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 디스크 되겠죠. 목 디스크는 어깨가 아픈데 목 디스크 때문이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관절 움직임마다 이렇게 막 아프다,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목 디스크는 목 디스크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다, 또는 뒤쪽에 있는 관절, 목에도 이제 후관절이라고 해서 그런 관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절들에 의한 통증들이 퍼지면서 나타나는 통증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깨 뒤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고, 또 특징적으로 팔로 이렇게 퍼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어깨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약간 이 뒤가 아픈데 내 어깨를 뭔가 칼로 이렇게 긁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콕콕콕콕 못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 날카로운 통증, 칼로 긁는 듯한 통증,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뭔가 불편하고 아프고, 그리고 자려고 누워 있어도 아프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렀다, 그러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 신경이 담당하는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 척측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쭉 따라가지고 뭐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고 특히 이거 따라서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목 디스크에 의한 어깨 통증의 특징. 그리고 이거는 목 통증도 동반된 경우들이 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숙이거나 뭐 뒤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에 의한 어깨 통증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거고, 뭐 치료는 약 먹는 거 또 다 비슷합니다. 약 먹는 거, 그리고 주사를 통해서 신경 쪽, 디스크가 튀어나온 쪽에 부종에 의해서 뭐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디스크에 튀어나온 것 자체로 이렇게 신경이 눌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죠. 염증을 깔아앉으면 부종도 깔아앉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이렇게 밀려 있는 것들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보통은 신경 차단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로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시술을 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재활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치료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깨 통증이라고 다 어깨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목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뭐 어차피 병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내가 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조금 보면은 혹시 말린 어깨 피는 운동도 있을까요? 말린 거랑 이런 거겠죠.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을 때 펴는 거 물론 있습니다. 어깨 말린 운동 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뭐 대표적인 거는 대흉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리고 뒤에서 등 뒤에 있는 근육들이 좀 약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대흉근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운동들을 강화해준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해보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달TV님이 저도 50견이라 50견 하나분들 반갑네요. 병원에 갔더니 체해 충격파와 재활 운동을 권하시던데 어떤 것이 더 효과 좋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체해 충격파와 재활 운동 다 좋은 운동들이, 좋은 치료 방법들입니다. 근데 뭐 이제 체해 충격파가 효과가 있는 질환들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석회가 있다든지 또는 회전근 쪽에 건염이 생겼다든지, 뭐 그리고 뭐 약간의 파열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회복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체해 충격파 치료가 있을 거고, 재활 운동은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뭐 운동 각도들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뭐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를 통해서 통증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나요? 라고 하기보다는 둘 다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클라우드 님이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수술하라고 하는데 꼭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회전근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회전근 힘줄의 파열이 어느 정도이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뭐 한 50% 파열되느냐, 완전히 파열되느냐,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 환자분의 나이도 따져봐야 됩니다. 젊은 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이 회전근 힘줄이 갑자기 파열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좀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 회전근개는 파열되는데 난 그렇게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요 정도 움직이는 것들 다 가능하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굳이 수술을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회전근 힘줄 중에 보통 파열되는 곳이 극상근이 제일 많이 힘줄이 파열이 많이 되거든요. 극상근 힘줄이 파열됐을 때 팔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힘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또는 통증은 되게 심한데 힘은 별로 안 빠져 있는 것들은 나중에 통증 조절을 통해서 좀 좋아질 여지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나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면은 그거는 회전근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회전근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팔 올라가는 것들이 힘이 빠지면은 그런 것들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이, 그리고 내가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주로 얘기할 이제 회전근개 또 나왔네요.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인데, 결국 이게 힘줄이 우리 견갑골의 견봉이라 그래서 여기 날개뼈의 이 위쪽 여기가 견봉인데, 이거랑 이 회전근 힘줄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충돌하게 안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 이게 움직임이 요 견봉이 여기 있다 그러면 회전근 여기 우리 상완골 머리에 붙어 있는 회전근 힘줄이 요 사이를 이렇게 잘 움직여 다녀야 되는데 이게 위로 이렇게 뜨면서 쿵쿵 부딪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처음에는 이제 괜찮다가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염증 때문에 부어오르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엄청 아프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점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닳는 거죠. 닳는다는 것은 곧 파열. 옷이 닳는다라는 느낌처럼 점점
파열이 생기고 이게 파열이 커지게 되면은 전증 파열이 되면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점점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랑 연관됐다라는 거는 팔 움직임이 이 팔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완골의 움직임과 그리고 견갑골의 움직임이 같이 조화롭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견갑골이 움직임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팔 혼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것도 더 부딪힙니다. 그래서 견갑골 움직임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운동 이상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특징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아프다. 끼느니까 끼면 염증 있는 데가 점점 더 자극이 되면서 아픈 거죠. 그래서 요런 그 사람 이렇게 팔 그림 있잖아요. 여기서 빨간 구간에 여기서 주로 끼이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 여기서 팔 올리다가 아프다 하다가 좀 괜찮아지고 이런 구간들이 있는 게 좀 특징인데 또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전형적인 딱 틀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거 할 때 주로 아프다 또는 뭐 이렇게 막 잡아서 올리고 힘들어갈 때 그럴 때 아프다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죠. 하지만 잘 때는 똑바로 눕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들이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되게 눌려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치료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얘기했던 약 주사, 물리치료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치료하고 파열이 있을 때는 주사를 해가지고 이런 파열들을 찢어진 거를 붙일 수 있나요? 뭐 DNA 주사, 뭐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로 파열된 것을 다시 붙일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거는 어렵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예전처럼 다치기 전처럼 똑같이 만드는 것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이렇게 점점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해져 있는 것들 말고 급성으로 뭔가 외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갑자기 또 부분 파열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주사로 치료해 볼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수술 결과도 좋기 때문에 이것도 또 고려해 봐야죠. 나이 그리고 나의 신체 활동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통해서 이게 안 끼게 하는 것들, 안 끼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가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운동이 운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운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조금 제대로 된 잘못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돌이 쉽게 생기는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견봉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견봉하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사람이 타고날 때 견봉의 모양이 이렇게 보통은 세 가지 타입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첫 번째 타입 1, 타입 2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타입 3라 그래서 이 견봉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이 아닌 사람들은 요 정도의 공간일 텐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사람들은 요 정도밖에 공간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잘 부딪혀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너무 좀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면은 저거를 깎아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충돌이 자꾸 생긴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그런 운동을 통해서 견봉 아래 이 공간이 좁아지지 않도록 팔 움직임을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받고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60 여성입니다. 어깨에 석회성 건염을 앓다가 치료받아서 지금은 다 나았어요. 근데 늦은 나이에 수영을 배운 지 2년째인데 자유형 팔 꺾기가 잘 안 되네요. 팔꿈치를 하늘로 향하게 꺾어서 던지라고 하는데 어깨가 굳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어깨가 유연해질까요? 석회성 건염을 앓다가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좋죠. 좋아서 이제 수영하는 것들 좋은데 수영을 할 때 팔 꺾기가 잘 안 된다.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수영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죠. 이제 유연성이 떨어져서 어깨가 굳어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석회성 건염을 알아가지고 통증이 있어서 좀 이거를 많이 안 쓰다 보니 관절 운동 각도에 제한이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팔을 위로도 끝까지 옆으로도 끝까지 올려보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올려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 내회전, 외회전 이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시고 내가 뭔가 안 되는 동작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반대쪽이랑 비교해보면 더 좋겠죠. 반대쪽이랑 비교해가지고 한쪽이 내가 뭐 오른쪽만 안 좋다라고 하면 오른쪽을 관절 운동 각도에 제한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 그런 것들 확인한 다음에 그쪽으로 스트레칭 운동 해주시면서 하다 보면은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어깨가 유연해질까요? 수영을 계속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아파질 수 있으니 이렇게 관절 운동 각도를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다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으니 그런 내가 안 되는 운동 범위가 어떤 건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저희 병원 물리치료 실장님이신 이동호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발을 좀 벗고. 참. 네, 저희 이동호 실장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이동욱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할 거 뭐냐면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들 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잘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먼저 숄더 프레스를 해볼 텐데 보통은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로 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빵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깨가 아파옵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잘못했죠? 지금 먼저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자세들이 많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굽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펴줘야 됩니다. 자세가 굽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숄더 프레스를 하게 되면 어깨에 있는 아까 앞쪽에 설명드렸던 그런 견봉하 공간들이 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 흉추를 먼저 세워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옆으로 한번 볼게요. 옆으로 보면 너무 팔이 귀보다 뒤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어깨가 뒤로 갈 수 없는 끝 지점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진 앞쪽이 너무 팽팽해진 상태에서 어깨 움직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구조물들의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귀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각도로 치면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네. 지금 느낌 어떠세요? 아까보다 무거워요. 지금 흉추를 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흉추를 가슴을 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뻣뻣해서 안 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가 나오게 되면 뒤쪽에 허리에 근육이 너무 많이 쓰여서 가슴 펴세요 하라고 해서 가슴을 폈더니 저는 허리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흉추가 너무 굳어 있기 때문에 이 흉추를 펴는 걸 잘 못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 흉추를 펴는 운동을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지금 요즘에는 집에 다 폼롤러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흉추의 가동성을 늘리는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바닥에 폼롤러를 놔주시고 한번 앞에 앉아보실게요. 저쪽으로 보시고 여기 등을 댈 거예요. 그래서 부위는 저희가 뒤로 봤을 때 우리 날개뼈 위에서 아래 사이에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누워 보실게요. 네, 여기서 다리는 접으시고 자 목이 불편하니까 우리 뒤통수에 손 해서 목을 좀 받쳐줄게요. 네, 그 다음에 한번 편한 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원장님 뒤통수가 바닥에 안 닿아요. 엄청 지금 또 여기 앞쪽에 명치 부분에 뻣뻣한 느낌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떠세요? 엄청 뻣뻣하시죠? 네. 자, 이 운동을 하는데 내가 참을 수 있어 하면서 너무 끝까지 가게 되면 허리가 또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세요. 자, 여기 복부에 힘을 주면서 약간 말아줬다가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때
호흡을 참지 마세요. 호흡은 후 빼면서. 그래서 조금 뻣뻣한데 정도까지만 내려가세요. 너무 많이 내려가시면 너무 불편해요. 여기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시고. 자, 저희 2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호흡을 후 빼면서. 자, 허리에는 힘을 빼셔야 돼요.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부위보다 훨씬 많이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올라오시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다시 올라오시고. 이렇게 해서 뻣뻣한 정도를 가지고 계속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많이 가시려고 하면 다른 곳이 계속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흉추를 앞뒤로 좀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같이 해줘야 흉추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한번 누워보실까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자, 폼롤러를 위에 다리로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리는 고정이 되겠죠. 여기서 반대로 넘어가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벽이 있어서 더 못 넘어가는데 보통 넘어가라고 하면 몸통은 안 가고 팔만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 또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뻗게 되면 몸통이랑 일직선상, 가슴을 계속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고, 여기서 조금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손을 여기 갈비뼈 밑에를 딱 잡는 거예요. 갈비뼈 밑에를 잡으시고 갈비뼈를 내가 같이 돌려준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볼게. 자, 이때도 마찬가지 호흡은 후 하고 빼셔야 돼. 자, 지금 원장님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다시 후 빼고 다시 돌아올게. 네. 얘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간다기보다는 왔다 갔다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후. 다시. 자, 2번만 더 해볼게요. 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허리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쪽이 아니라 오른쪽도 한 번, 왼쪽도 한 번. 이렇게 개수는 기본 10개씩 해서 틈 날 때마다 좀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잘못하시는 운동들, 어깨 운동하려고 이제 잘못하시는 운동들 중에 라테랄 레이즈라 그래서 보통 사이드 라테랄 레이즈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또 어깨 하면 이제 어깨 뽕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삼각근을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죠. 보통 잘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죠. 이렇게 이러면서 막 하신단 말이에요. 빠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다시 뭔가 잘못돼 가는 거죠. 어깨가 아파온다. 이렇게 되는 방법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네. 또 뭘 잘못했을까요? 자, 방금처럼 이렇게 네. 하시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깨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슴을 펴주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가슴을 펴고 해야 되는데 가슴이 죽어 있는 이 상태에서 팔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보통 90도를 올리려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더 올라가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근데 가슴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올리면 팔이 안 올라가요. 여기서 걸리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네. 불편감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얘를 항상 펴야 돼. 근데 우리가 했지만 지금도 원장님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를 펴시고 얘를 옆으로 드는데 보통 굽혀서 이 회전 동작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무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계속 일어나면 여기서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다 펴고 옆으로 들어 올리고 얘는 펴주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너무 빨리 하시면 또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정도.
다시 업. 하나, 둘, 셋. 다시 업. 하나, 둘, 셋. 만약에 옆으로 했는데 그래도 난 어깨가 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다 하시면 옆으로 보셨을 때 완전 옆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각도로 치면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올라가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 자세예요. 준비 자세를 잘 맞춰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할 때 변함없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남자분들은 또 무겁게 들고 싶어 해요. 많이 들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게보다 많이 가게 되면 여기 우리 승모근을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겁게 올리면 팔도 구부려지면서 다른 근육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어깨 운동을 하는 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어깨가 상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흉추 가동성 많이 딱 펼쳐놓고 손을 옆으로 손을 다 펴고 바로 옆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게 어깨를 위해서는 조금 안전한 레터럴 레이즈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잘못된 방법이랑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견봉하 공간에서 우리 회전근 힘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견봉하 공간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뭐 늘릴 수 있다. 실제로 내 공간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이게 회전이 올라와서 쿵쿵 부딪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근육이 있고 도와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근육들은 스트레칭 해줘야 되고 도와주는 근육들은 강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거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 정거근 근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무릎 꿇고 내발기기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거근 운동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어깨가 모였다가 어깨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천천히 멀어지는 느낌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등이 평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밀었다가 이런 동작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저희 한번 그냥 앉아 보실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다시 손을 앞으로 한번 뻗어 보실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앉은 자세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팔을. 그러면 몸통은 가만히 있고 팔이 나오는 자세가 돼요. 근데 이 자세에서 대부분 많이 하는 실수가 가슴 근육을 우리가 벤치프레스 끝 동작을 하듯이 쥐어 짜버려요. 그렇죠? 그냥 가슴이 계속 힘이 들어와서 가슴 운동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하는 손, 반대 손을 한쪽 가슴을 잡아버려요.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내밀어 볼 거예요. 이때 가슴이 딱딱해지면 내가 가슴 근육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3번 정도 연습을 해볼게요. 가슴에 힘 안 들어가고 팔을 쭉 뻗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렇죠. 다시 쭉 뻗었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쭉 뻗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팔을 뻗었는데도 가슴 근육이 안 딱딱해지네 하시면 다시 저희가 처음에 했던 내발기기 자세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려갈 때도 이 두 어깨가 천천히 모아질 때도 천천히 밀어낼 때는 금방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가슴의 힘은 조금 덜 들어가면서 등이 평편해질 수 있게 팔을 밀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3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때도 지금 원장님 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은 몸통이랑 일자를 유지하시고 다시 그래서 지금은 여기 흉추 있는 부분이 평편해져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여기 더 밑에
허리 부분, 흉추랑 허리 사이 이 부분이 막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흉추에 집중해서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고개는 일자. 그렇죠. 쭉 밀어내주고 이때 가슴은 말랑말랑해야 돼요. 딱딱해지면 가슴의 힘으로 많이 밀고 있는 거.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다시 쭉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10개씩 한 3세트 정도 실시하시면 우리가 어깨 동작 움직임이나 기능하는 데 좀 도움되는 근육을 좀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정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각은 방금 하신 게 정각은 강화 운동이고, 두 번째는 승모근 중에 이 위에 있는 승모근들은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승모근이고, 우리가 승모근이 상부, 중부, 하부가 있는데 하부 승모근들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하부 승모근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Y레이즈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Y레이즈를 처음부터 바로 하시게 되면 이 하부 승모근이 아니라 상부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엎드려 보실까요? 자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손은 얼굴 옆이나 이마 쪽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편하게 힘 빼보세요. 힘을 빼시고 이 상태에서 자 저희 여기 명치 반대편 어깨뼈 제일 아래쪽 부위를 힘을 줄 거예요. 줄 때 이 손바닥은 바닥을 약간 밀어내면서 상체를 약간 들어볼게요. 이때도 고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나중에 목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턱을 약간 당긴 상태에서 뒤통수랑 몸통이랑 일자가 될 수 있게 해서 명치 있는 부분을 꺾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시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고개가 올라오시죠 원장님. 자 다시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자 이 손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여기 저희가 꺾고 싶은 명치 부분보다는 허리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충분히 밀어주면서 명치 부분을 꺾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때 날개뼈는 아래로 데리고 내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다시 천천히 쭉 내려가셨다. 그렇죠. 다시 손바닥 밀면서 명치 부분을 꺾어서 힘이 들어오는지 눌러보면 딱딱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들어오는지 여기가 많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서 허리보다는 여기 명치 반대편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하부 승모근에 여기가 하부 승모근이 있는 자리구나를 좀 확인하고 느끼시면 그 다음에 Y레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네발기기 자세로. 제일 많이 하시죠. 얘를 선행한 후에 얘를 해야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얘는 또 일자, 머리 끝에서 엉덩이 끝까지 일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오른팔을 할 건데 왼팔은 잘 버텨줘야 돼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고 저희가 한쪽씩 할 때는 이 팔도 잘 버텨줘야 돼요. 자, 이 팔을 오른팔을 자 우리 따봉 손을 해서 Y 대각선 방향으로 올려볼게요. 이때도 지금 딱 힘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터치, 바닥에 터치. 얘도 귀 옆에까지만. 너무 많이 가면 여기 상부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상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어차피 얘를 들게 되면 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터치, 업, 다시 터치, 원장님 또 고개가 점점 들어가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업, 다시 천천히 내려가기. 이렇게 해서 양쪽 한 번씩 10개, 10개에서 3세트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되고,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 상부 승모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더 쉬운 엎드려서 하는 것부터 시행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Y레이즈처럼 벽을 보고
Y자를 그린 다음에 스쿼트를 내려갈 건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 그렇죠.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기 때문에 팔이 벽에 계속 대일 거예요. 그러면 벽에서 팔을 대이지 않으려고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가 방금 운동했던 하부 승모근에 힘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다시 두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죠. 다시 원장님 덜덜 떨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엉덩이 빼면서 손이 벽에 붙지 않게 유지. 네. 자, 지금 원장님 힘드세요. 자, 이런 식으로 스쿼트랑 병행해서 하부 승모근을 또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는 것들 저희가 했고 간단하게 우리가 가슴 근육 스트레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대흉근 스트레칭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짚고 벽 짚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스트레칭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우리 문턱에 대고 위에서 한번 아래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해 줘야 될 근육 2개 얘기했고 스트레칭은 가슴 근육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고 또 50견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50견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이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0견 스트레칭 중에 우리가 팔이 올라가는 게 제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뭐 병원에 가시면 뭐 티바를 가지고 하신다든지 뭐 골프채를 가지고 하신다든지 우산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게 없을 때 저희가 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좀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벽을 한번 찝어 보실까요? 자, 이 높이는 내가 편한 정도의 높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 올렸는데 난 여기서 아파 하시면 그 밑에까지 벽을 딱 대시고 그 다음에 벽을 정면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올렸는데도 몸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정면으로 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 준비 자세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벽을 보면서 인사를 하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인사할 때 엉덩이를 뒤로 빼주셔야 돼요. 목이나 상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빼면서 인사 한번 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면 수동적으로 저희가 각도를 낼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데 지금 원장님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와 보실게요. 근데 이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려가는 속도와 올라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가셔야 돼요. 너무 빠른 속도로 가시다 보면 내가 아픔을 느끼는 지점을 바로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통증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뻣뻣하고 아프긴 한데 참을만해 정도까지만 가셨다가 10초 버티고 다시 천천히. 그렇죠. 가는 속도도 천천히, 올 때도 천천히 해서 이런 스트레칭은 그냥 틈날 때마다 자주자주 시행해 주시면 각도를 증진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방 굴곡을 했고 우리 외회전, 내회전도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외회전, 내회전 금방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누워 보실까요? 지금 저희가 덤벨 2kg를 들고 왔는데 사실 조금 무겁긴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통 500ml짜리도 괜찮고 이건 500ml 조금 안 되는데 얘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다음에 오늘 천정복 한번 누워 보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자, 집에서 제일 편하게 물통 하나 지시고 여기서 바깥쪽으로 난 여기서 끝이야 하면 여기서 천천히 힘을 빼세요. 천천히 힘을 빼면 이 물통 무게 때문에 점점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다가 여기서 딱 걸려 나 여기서 아픈데 하면 거기서 10초 버티세요. 10초 버티면 다시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아프다고 획 돌아오시면 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왔다가 다시 밖으로 가보실게요. 그렇죠.
뻣뻣한데 통증이 있는데 정도에서 스탑. 10초. 다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또 반복하시면 되고, 나는 팔이 옆구리에 있을 때는 다 나오는데 조금만 벌리면 안 나와 하시면 붙인 상태에서 먼저 하시고 조금씩 팔을 벌리면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천천히 여기서 걸리는데 스탑. 이건 점점점 힘을 빼주는 거예요. 점점점 힘을 빼주면서 이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도가 조금씩 내려갈 수 있게 만드는 스트레칭입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 원장님이 누워 계신 김에 이 내외전 안쪽으로 하는 스트레칭은 뭐 야구 선수들도 엄청 많이 하는 슬리퍼 스트레칭인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90도, 팔꿈치도 90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손으로 손을 천천히 내려줄 거예요. 자, 내려주실 때 마찬가지로 뻣뻣한데 약간 아파 하는 지점에서 스탑. 10초 기다리시고 다시 천천히 풀어주고. 자, 저희 2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이때 팔꿈치를 90도를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때 내려가다가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면 각도가 어깨 각도는 늘지 않는데 기분상 나 많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90도를 만든 상태에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원장님도 지금 뻣뻣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몸통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그리고 또 관절을 살살 달래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운동은 아파도 꼭 참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증을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연구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뭐 바스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통증 척도를 이용했을 때, 보통 3에서 5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걸 좀 참고, 복귀해야 되는 시간이나 시합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분들은 사실 저희가 임상에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일반 분들은 최대한 안 아픈 정도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0에서 10점 사이 중에 한 3점 언저리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참아도 되지 않나 그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떤 통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하다가 아프시면은 병원에서 한번 상의해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답변 못 드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댓글로 달 수 있으면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재활약과 윤정중 그리고 이동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